리마연은 정치인 카르텔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70여 년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기 위한 통치기관 리셋 개헌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와 대한민국 헌법이 위태롭다 하는 것은 누차 긴 세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를 내놓고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근래에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적인 것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그런 일 중에 그때보다 더 심하게 아주 앞에다가 내놓고 이거 하겠다 이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눈치채야 하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리마연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이제는 그 과거에 흘러간 전직 대통령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재 70대 이상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개인이 이걸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을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70여 년 대한민국 헌정사 무너뜨리기 그 일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거다. 본인이 나는 그거 하는 건지 몰랐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징용공 문제 박진 장관이 또 쫓아갔죠. 위안부 문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18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그 파병 거기 갔다 온 우리 용사들 또 있습니다. 이제 경찰들도 관계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은 차차 다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 통치기관 리셋 개헌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 다들 노병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 캠페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겁니다. 먼저 제1탄은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단임제 티셔츠 펀딩으로 2022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벌써 9월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리마연 동지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이걸 뭐 배송하기 힘든 해외 동포까지 말하자면 이런 분들까지 같이 성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1탄을 일단은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 캠페인에 참가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정부에 지금은 정부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걸 원한다. 또 결국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여러분을 옥죄는 그것을 머리띠 메고 반대한다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바로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 캠페인인 겁니다.
싸움에 있어서 방어보다는 공격이 더 좋은 싸움이다. 이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단임제 개헌 캠페인 지금 당장 참가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를 해가면서 또 앞으로 더 키워가면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2022년 9월 통치기간 리셋 개헌 제2탄입니다. 군필 대통령 개헌 캠페인입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군필 대통령 개헌 캠페인은 보온 텀블러 펀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보온 텀블러 이거 가지고 세상에 군필 대통령 개헌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신식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군필 대통령 개헌은 왜 해야 하는가? 아마 이걸 보고서 야,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누구도 다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아니면 무슨 병이 있어서 그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진단서가 있어요 하는데 진단서가 가짜라느니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가 저 김정은 집단을 앞에다 두고, 그 김정은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6.25 동란을 일으킨, 여기에 밀고 내려와서 우리 국민을 그렇게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전 세계 자유국가에서 도우러 온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절반이 남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자들 거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저 구석지에서 정말 군대 안 갔다 온 몇 안 되는 그 속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군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 와서 그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 이상한 세상에서 살아온 겁니다. 당연히 군필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정학적으로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큼 대통령은 반드시 군필이어야 한다. 현역 갔다 왔어야 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테러 집단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38선 이북 미수복지구를 수복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대통령이 군필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게 더 절실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공을 집어내버리자 이러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반공으로 김정은 세력을 퇴각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면 모르는데 이제는 화해 무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고 우리는 저 김정은 집단의 저러한 폭력적이고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는 저런 자들은 용납 못한다. 이게 확고한 상황에서 그들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통일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는 것은 통일이 아니고 잡아먹히는 겁니다. 잡혀먹히는 겁니다. 군필 대통령 개헌이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질서 정연한,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 주권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기로 하죠.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죠. 대통령의 임무가 뭐냐? 그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의 안전 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인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국가를 유지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리고 국토를 방위하는 이런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전체 국민의 일꾼입니다. 대통령이 수행하는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세계 각국의 외빈들을 만나서 뭔가 그 통상에 관여하고, 남들하고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고,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 이거는 남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만지, 투표 비율이 얼만지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다고 지금 하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부 세뇌가 돼 있는 것,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 어떤 조직이냐 하면 이건 국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 군인 이런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린 시절 뭐 위문 편지 쓰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이 위문 편지 쓰는 게 무슨 인권 침해다 이런 소리까지 참 어이없는, 그리고 그게 옳다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군이 어떤 조직이냐? 우리 국민이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를 담당하는 조직이 국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그 국경선을, 만약에 국경선이 열어 젖혀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시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위치에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심 조직은 국군이라는 것입니다. 국군에 대해서 저걸 무슨 직장 못 가고 돈 못 벌고 저기 갔으니까 돈을 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천박하게 들여다볼 일이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신성하다, sacred, 이 말이 들어간 것은 오직 국군밖에 없습니다. 국군은 목숨을 바쳐서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를 담당하는 이런 국가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인 일꾼에게 바로 이런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헌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게 우리 대중들이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이 있으니까 군대를 불러다가 장막으로 둘러치고 그리고 자기에게 비난하는 국민을 막아내도록 국민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국민도 있죠. 국군 통수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흔히 말해서 헌법을 잘 이해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모르고 대통령이 마냥 높은 분인 줄 알던 시절에 학자들이 그리고 뭐 관변학자라고 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황제가 있던 시절에 쓰던 그런 용어입니다.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지닌 권력, 권능이 아니고 직무사항입니다. 임무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고 하는 이런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을 그 신성한 국군을 지휘, 통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그러면은 어떻게 조직하는가? 시험을 봐서 뽑는가? 월급을 얼마 주겠다 하고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은 앞에서 말한 헌법에서 규정한 그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국군은 돈 주고 뽑기는 좀 적절치 않은 우리의 상황이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개병 체제로 운용이 됩니다. 국민개병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25 사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무슨 무기 실험을 했다 하고 무기가 항상 무기 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겁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만큼 국군의 위상도 우리가 지난 70여 년 국군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는 국가는 군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대한민국인 것이죠. 국민개병제 이랬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이것을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입니다. 국방 의무를 지금 남자들만 가서 한다. 이거 이제 병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도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우리는 다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라고 해서 전쟁은 남자들만 하는 거지 전쟁하는 것은 나쁜 자들이야.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아주 그 근본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 이런 뜻도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국군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그게 병역 의무로 되죠. 이것은 병역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남자들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의무를 진다. 사실 이거는 미성년도 상관이 없다. 다 국방 의무를 진다. 미성년 문제는 민사상의 개념인 것을 알고 있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 같이 규정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이렇게 되겠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을 하면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징집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징집이 뭐냐?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이런 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현역병, 이것을 현역에 복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 후보자들 나와가지고 나는 왜 군복무를 안 했는가? 나는 어떻게 면제받았는가? 이런 소리를 하죠. 면제받았다는 거 우리 그 사유를 알 거 없습니다. 현역으로 복무 안 했다. 현역으로 복무 안 한 사람에게 국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맡길 수 없다. 간단한 것이죠. 개인 사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 아니어도 된다. 이거는 우리 5,100만 국민 전체를 위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현역 복무도 안 한 당신이 대통령 안 해도 된다. 딴 거 하시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왜 못했는지, 그 사람이 아니면 이 나라 앞길이 캄캄한 건지 이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국민 여러분이 다 이 선출직, 국회의원이건 무슨 지자체 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 되고 저 특별한 사람들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데 그런데 병역 의무를 다 하지 않았어. 현역이 아니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거참 아깝게 됐네. 만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길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내켜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을 연마하면서 준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꿈이 있었다. 내가 국민의 일꾼이 되고 싶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다면 현역 복무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이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면 지지 철회하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또 그게 21세기에 이 발달된 시대에 그만큼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보여주는 태도인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고 하는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군, 이 국군은 국민 개병제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이 국군을 우리의 조직으로 보고 있고, 과거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 시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때가 현재 시간이었던 그때 이 땅에 살던 모든 국민은 국군을 우리 국민의 국군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여기에 징집 대상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이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현역에 복무해라,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체 복무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은 현역에 복무하라. 현역에 복무하는 국민이 없으면 국군은 조직이 와해됩니다. 대충 군대 갔다 오는 거 내가 때우면 된다. 나의 사정이 이렇고 나한테 특수한 직업이 있어서, 그건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조직에서는 그거는 예외인 것이죠. 원칙이 아니다.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래,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을 한 병이 현역에 복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국군은 원칙적으로 현역병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 가운데 현역으로 갔다 온 남성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아니, 숫자로 치면 거의 다입니다. 긴 세월 쭉 합해보면 74년 동안 이렇게 합해보면 어디다 대고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은 국군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겁니다. 군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만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지원을 해서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하는 일, 그 임무가 나는 군대는 모르고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하니까 이게 실시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이 징집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문제, 지금 남자와 다르다 하는 이런 차이, 이거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대통령인 일꾼이 되겠다, 뭐 국회의원인 일꾼이 되겠다,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마연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죠. 국민을 위해서 특히 이러한 그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가 태어난 이후로 자기의 그 직계 비속들이라든지 가족들, 여기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대통령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해서 뽑히면 그러면 다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그냥 인기만 좋아서 그래서 뽑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지금 정당들은 인기 있는 사람을 뭐 연예인이건 스포츠맨이건 뭐 개그맨 별별 사람을 다 데려다 놓죠. 또 뭐 얼굴이 좀 미인이다 하는 사람도 데려다 몸매를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인기야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못합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전체 국민, 주권자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너는 와서 이 일을 해라.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할 때는 저는 그 공무수행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 거다. 지금 저렇게 일을 못하는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죠. 취업할 때 서류를 내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낸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인 일꾼은 실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냥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갑자기 이제 태풍이 온다 이러면 기상청 보고 저 태풍 순하게 해서 오게 만들어 거의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집행정부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 집행정부는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곳입니다. 불이 안 나게 하겠다. 불이 안 나게 모든 시설을 하겠다.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지만 우리 국민이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은 자, 불이 나면 불을 꺼라. 불이 났는데 불도 못 끄면서 이번에 불을 못 껐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불이 안 나게 하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집행정부입니다. 집행정부는 일한 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자가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행정 집행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대통령 자신이 국군으로서 현역 복무도 하지 않았으면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 대통령의 헌법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임무가 있다. 그래서 헌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하겠다.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현역 복무도 하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을 한다. 그런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고하게 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이 제9차 개정 헌법이고 지금 정치인 카르텔들은
헌법 개정하겠다고 들썩들썩 하고 있죠. 뒤에서 자기들한테 이로운 거 지금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하게 되면 제10차 개정 헌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 그 제1탄으로 국회의원 단임제 이야기 했죠. 이거 헌법에 넣자. 국회의원 단임제. 한 번 하고 나가라, 그냥. 그 대신 이제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 하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다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2탄입니다. 2탄이 아니고 2탄.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으로 일하겠다 하고 그 서류 접수시키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현행 헌법에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이 있을 것, 선거일 현재 40살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 거주 요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없애자 이러는데 현재 이 거주 요건은 헌법에 들어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이것도 옮겨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네 번째.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국군 현역 복무를 마쳤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군 현역 복무라는 요건, 이게 군필 대통령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국군 현역 복무를 했을 것, 이게 대통령 출마의 그 자격 요건이다. 바로 이게 군필 대통령 개헌이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제2탄인 군필 대통령 개헌 캠페인, 이것은 2022년 9월부터 지금부터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군필 대통령 개헌 캠페인은 본 텀블러 펀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참가 방법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개헌 캠페인, 통치기관 리셋 개헌이라고 하는 캠페인에 함께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